날씨가 더워서 둘레길 걷기도 쉽지 않은 계절입니다. 오늘은 도봉산역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타고 산정호수 둘레길을 걸어보려고 해요. 표지판을 따라서 도봉산역 광역 환승센터로 나가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 앞에 보이는 문을 열고 나가 버스 승강장이 나오면 6번 승차장에서 1386번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이 버스는 도봉산역에서 산정호수를 왕복으로 운행하는 노선으로 배차 간격은 약 40분 정도입니다. 넉넉한 좌석 덕분에 편안했고 충전기도 마련되어 있어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도 충전하며 한결 여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와, 하늘이 정말 예쁘네요. 구름이 그림 같아요. 1시간 40여 분을 달려 산정호수 상동주차장에 도착했어요. 둘레길 입구에는 카페와 식당이 많아서 식사나 커피 한잔 하시기 좋아요. 산정랜드라는 작은 놀이공원도 있는데 아이들이 무척 좋아할 만한 아기자기한 공간이에요. 평일이라 그런지 조용했고 운영되고 있는 건 바이킹 한 대 정도였어요. 아쉽게도 조각공원은 현재 공사 중이네요. 새롭게 변모할 조각공원의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산정호수 입구에는 단체로도 충분히 사진을 남길 수 있을 만큼 길게 이어진 포토존이 반겨줍니다. 호수의 풍경을 배경 삼아 소중한 순간을 담기 좋은 공간이 참 많아요. 이곳은 예전 뽕숭아 학당 촬영지이기도 하고 포천의 홍보대사인 임영웅 씨의 사진이 있는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네요. 호수 한쪽에는 보트를 탈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요. 오리보트를 비롯해 다양한 보트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정겨운 풍경이에요. 저 멀리 보이는 산은 명성산인데 억새로만 유명한 줄만 알았더니 바위절경도 정말 멋집니다. 저는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아서 호수를 천천히 둘러볼 거예요. 갑자기 비가 내려서 우산을 폈어요. 오늘은 비 예보가 없어서 당황했지만 빗소리를 들으며 걷는 시간이 덥지도 않고 오히려 좋았어요. 산정호수 둘레길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명소로 호수를 둘러싼 3.2km 길이의 무장의 둘레길로 한 바퀴 편하게 돌아볼 수 있는데요. 자연을 배경으로 한 포토존이 있어 산책하면서 기념사진 남기기에도 좋고 조명을 예쁘게 밝혀둔 전망 좋은 카페가 있어서 쉬어가기도 좋아요. 촉촉한 공기와 잔잔한 호수 풍경이 잘 어울려서 덕분에 호수 풍경이 더 운치 있게 느껴졌어요. 빗속을 걷는 산책길의 촉촉한 공기 속에서 조용히 나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비가 주는 고요함 속에서 마음도 한결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빨간 하트 종길도 새 단장을 마친 듯 색감이 한층 더 강렬해졌네요.
걷는 내내 눈길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공간이었어요. 숲이 만들어주는 그늘 덕분에 더운 날에도 걷기 좋을 것 같아요. 경기 둘레길 리본이 매여 있는 걸 보니 이곳도 경기 둘레길의 일부인 것 같아요. 서울 둘레길을 완주했으니 다음엔 경기 둘레길을 걸으며 또 다른 풍경을 만나보고 싶네요. 누워있는 나무도 곳곳에 보이네요.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니 호수의 잔잔한 물결이 반짝이며 반겨주고 있었어요. 이곳에는 단풍나무가 많아 가을이면 알록달록 물든 나뭇잎 사이를 거니는 풍경으로 가득할 거예요. 호수 건너편으로 제가 걸어갈 둘레길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푸른 숲 사이로 빨간 하트가 자리 잡고 있어 사진을 찍으면 한 폭의 그림 같은 멋진 장면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둘레길 중간중간에 벤치가 많이 놓여 있어 쉬어가기에도 좋습니다. 이쪽 길은 그늘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곳에도 완전히 누운 나무가 하나 있어요. 머리 숙여 어르신 나무도 지나볼까요? 나무 위에는 작은 토끼 인형들이 옹기종기 앉아 있었어요. 넓은 통창 너머로 산정 호수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허브와 식물이 많은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호수 산책하고 향긋한 커피와 갓 구운 빵을 즐기고 싶다면 쉬어가기 딱 좋은 장소예요. 뒤돌아본 명성산이 운무에 감싸인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조각공원 반대편 식당들이 모여있는 지점에 도착했어요. 조그만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내려가다 보면 아기자기한 식당들이 모여있는 곳이 나와요. 촉촉한 빛 속에서 주황빛이 유난히 눈에 띄는 웅소화도 있었어요. 작은 다리를 건너 조각공원 쪽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호수가 물이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이에요. 신데렐라 언니 드라마 세트장으로 쓰였던 카페가 있네요. 전통미가 느껴지는 공간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는 특별한 추억이 될 거예요. 호수에 비친 산의 그림자와 잔잔히 일렁이는 물결이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풍경화를 보는 듯한 멋진 모습입니다. 오리도 먹이를 찾아 호수를 유유히 떠다니고 있어요. 이곳은 포토존이자 화장실이 함께 있는 지점이에요. 호수의 낭만과 고요한 정취를 가까이에서 마주할 수 있는 포토존이네요. 액자틀 너머로 보이는 저 산은 망봉산인데 조금 더 가까이서 보면 바위의 매력이 더 돋보이는 산이더라고요. 산정호수 둘레길은 잔잔한 호반처럼 여유로움이 묻어나는 길이고 물 위에 떠있는 듯한 데크길이 이어지며 걷는 내내 마치 물 위를 걷는 듯한 환상을 느끼게도 해주는 길이에요.
왼쪽으로 이어지는 구름다리가 보이면 그곳이 바로 낙천지 폭포가 있는 지점이에요. 아쉽게도 물이 없어 폭포의 시원한 모습을 만날 수는 없었어요. 조금 더 걸으면 산정호수 전망대에 도착해요. 좀 전 수변데크 액자 포토존 속에서 보았던 망봉산의 바위를 지금은 바로 눈앞에서 마주하고 있어요. 산정호수는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북한 땅이었고 당시 이 자리에 김일성의 별장이 있었다고 전해져요. 탁 트인 풍경을 마주할 수 있는 멋진 장소입니다. 조용한 풍경 속에도 역사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해요. 전망대에서 조금 더 걸어가다 보면 말을 타고 있는 국예 조형물을 만나실 수 있어요. 국예 이야기길을 따라 하동주차장까지 걸은 뒤 낙천지 폭포까지 둘러보고 올 예정이에요. 왕족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비운의 운명을 안고 태어난 인물 궁예는 시녀의 손에 자라 3달사에서 수행하며 뜻을 세웠고 후거 우려를 건국해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칭하며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그러나 사치와 방탕에 빠져 신하들에게 쫓겨나 이곳 명성산에 숨었다가 왕건에게 붙잡혀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선다는 것은 얼마나 무거운 책임과 유혹이 따르는지 그 마음을 잃으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교훈도 느껴집니다. 낙천지 폭포에 아쉽게도 물이 흐르지 않아 수량이 풍부했던 시기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함께 첨부해 봅니다. 낙천지 폭포 옆으로 아담한 폭포 하나가 조용히 흐르고 있어요. 크진 않지만 자연 속에서 만나는 작은 물줄기가 참 정겹고 운치 있어요. 다시 호수 둘레길로 돌아와 천천히 걸음을 이어가 봅니다. 잔잔한 물결과 숲길이 어우러진 풍경 속에서 여유를 느껴봅니다. 걷다 보니 얼리번스라는 감성 가득한 카페가 보여서 잠시 들러보기로 했어요. 호수 바로 앞에 위치한 이 카페는 통유리 창을 통해 탁 트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고 여러 층으로 넓게 구성된 좌석 덕분에 뷰 좋은 카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산정 크림 라떼, 호수 샤베데이드, 뱅쇼 에이드 같은 감성 가득한 시그니처 메뉴도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조용한 2층 공간을 이용했는데요. 이 층 앞쪽에는 테라스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호수 바로 앞에도 좌석이 있어 탁 트인 풍경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어요. 정말 자연과 풍경을 온전히 만끽하기에 딱 좋은 공간으로 잠시 머물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벤치마다 그려진 그림들이 참 귀엽고 정겹네요. 잠시 앉아 쉬는 순간마저도 특별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호수 둘레길은 천천히 걸어도 약 1시간 30분이면 충분히 돌아볼 수 있고 버스 승강장도 가까워 접근성이 좋았습니다.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 관광지 100선에 선정된 산정호수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대표적인 국민 관광지입니다.
자연과 함께 여유롭게 걸을 수 있었던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산정호수 둘레길 산책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